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난임 검사를 위해 내원하셨다면 모두 한 번쯤 본인의 난소 나이를 피검사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의 나이보다 많이 나와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본인이 나이보다 어리게 나와서 뿌듯해하며 안심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난소 나이를 알려주는 AMH, 항뮬러관 호르몬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뮬러관 호르몬, AMH란 무엇일까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 호르몬은 이제는 난임 검사를 진행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질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난자 내의 동남포 개수인 안트랄 폴리클 카운트와 더불어 난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난소는 태어날 때 이미 일정량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며 성장할수록 난자가 점점 소멸되고 적어집니다. AMH는 난소 안에 존재하는 어린 난포층 안에 있는 과립층 세포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와 비례하고, 나이가 되면 난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AMH 수치도 같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례해서 감소하는 나이별 평균값을 AMH랑 각각 짝을 지어두면 반대로 피를 뽑아서 AMH를 측정할 때 역으로 그 나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수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소 나이입니다. 연령대에 따른 AMH 평균 수치는 얼마일까요? 보통 30세 미만에서는 AMH 수치가 평균 4에서 5 정도고, 35세가 넘어가면 AMH 수치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50세가 되면 거의 0으로 떨어지면서 폐경에 가까워집니다. 평균 수치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30세 미만은 평균 4에서 5, 32세 평균 3에서 4, 35세 평균 2에서 3, 40세 평균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MH 검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AMH 검사의 장점은 생리 주기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은 생리 주기 중에 변화가 높고 낮음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변화가 미미해서 주기에 관계없이 측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생리 2, 3일째에 다른 검사, 배량 관련 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피를 뽑는 김에 함께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MH 수치와 난소 기능은 정비례하나요?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보고 비례치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AMH 수치는 단지 참고치이고, 난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AMH뿐 아니라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 생리 3일째 초음파를 통해 셀 수 있는 아기 난포 개수, 즉 동남포수 등을 모두 종합해서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며, 임상적으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AMH보다는 생리 2, 3일째 초음파로 관찰하는 난소 안의 동남포수, 아기 난포수를 그 달에 자랄 수 있는 난포의 개수를 조금 더 잘 반영한다고 봅니다. AMH 수치에 따른 난임 치료의 방향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AMH 수치는 현재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난포의 풀을 얘기합니다. 난포의 풀이 많은 경우, 다른 말로 AMH가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적은 용량의 과배란 유도제에도 난포들이 많이 자랍니다. 하지만 난포의 풀이 적은 경우, 즉 AMH 수치가 낮은 여성들은 높은 용량의 과배란 유도제를 마구 투여하여도 난포들이 잘 자라지 않고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난임 여성들의 AMH 수치를 참고해서 그 방향, 예를 들면 수치가 아직 좋고 임신 시도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으면 자연 임신 시도를 조금 더 추천해 볼 수도 있고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정자에 문제가 있다면 인공수정으로 진행하면서, AMH 수치가 높으면 주사보다는 경구, 먹는 약으로만 과배란 유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혹은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 시술도 AMH를 참고하고요. 각 시술에서 과배란 유도제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도 AMH 숫자가 좋은 참고치가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게 AMH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 여성에서 AMH 수치는 일반 여성에 비해 2배, 3배 높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면서 난소 나이가 20살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모두 몸둘 바를 모르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게 마냥 소녀처럼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검사 기계가 그저 많은 양의 AMH를 검출을 하고 기계 내에 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최대치가 20살이다 보니 그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 것이지, 본인 난자의 한 알 한 알이 20살의 싱싱함과 젊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소견이 보이면서 AMH가 높게 측정되는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시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난포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작용과 문제에 노출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배란 유도제를 저용량으로 사용합니다. 또 이런 여성들은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를 할 때 주의 깊게 관찰이 오히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AMH가 거의 0에 가까운 여성들은 어떻게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여성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 시 과배란 유도제 반응이 거의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용량의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더라도 성장 않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러한 난소 기능 저하 여성들은 저자극 혹은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AMH가 낮으면 임신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MH가 낮고 난소 나이가 많은 젊은 여성들은 임신이 어려울까 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AMH가 낮더라도 여성 나이만 젊다면 35세 미만이라면 임신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즉 AMH가 낮다는 것은 같은 나이대의 다른 여성에 비해 임신을 좀 더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여성들은 AMH가 낮더라도 충분히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하신다면 분명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소 기능 저하에서 나타나는 낮은 AMH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병원에 와서 난임 검사를 했는데 난소 나이가 40살, 50살도 나오면 당황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AMH가 낮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고 높다고 해서 임신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AMH는 난자의 양, 퀀티티를 반영하는 수치이고 난자의 질, 퀄리티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가 나이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자도 그 뒤에 숨은 뜻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전달을 할 때 예를 들어 30세 여성이 40세의 난소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오면 본인은 30세짜리 난자를 40세 어치만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한 번 내지 많게는 두세 번 성공하면 되는 것이 임신이기에 절대적으로 좋은 난자와 배아가 딱 그 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한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자연 임신 성공률은 여성의 나이와 역비례 관계, 즉 많으면 잘 되지 않는 관계다라고 정립을 하였고요. 하지만 AMH는 그 비례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무관하다라고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AMH가 낮게 나온 난소 기능 저하 여성분들, 특히 실제 나이는 젊고 피검사만 낮게 나온 사람들한테 왜 자꾸 시험관하기 시술 등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권유하는 걸까요? 자연 임신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 결국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기능 저하도 더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배란조차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한 그 기다린 만큼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난자 질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임신율이 확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파트 1에서는 AMH와 난소 기능 저하인 상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AMH와 난임 시술, 시험관 성공률과의 관계는 다음 영상 파트 2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MH, 항율러간 호르몬에 대한 질문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메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